오늘은 이제 첫 개강이고, 엊그제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 가을에 보신 분들도 있고,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전에 다른 공부 했었겠네. 이거부터 들어왔어요. 다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다 하셨던 분들이죠. 어디서, 다른 데서. 그렇죠. 예. 완전 입문자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제 공부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 첫 시간으로서 육신의 관계 해설, 초보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육신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화급제를 이제 할 거예요. 생화급제를 한 다음에 억부용신, 그리고 일간의 역할, 요게 오늘 강의할 목차예요. 오늘 강의할 목차. 육신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 특성이 위주지, 속에 있는 특성,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특성이 위주가 아니에요. 내 심정은 지금 이런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만약에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 속에 있는 심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통변을 할 때는 밖으로 드러난 사실을 말하는 거지, 속에 있는 심정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육신을 갖고 흔히 이제 통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오행과 이제 음양오행과 이제 그 용신을 공부를 한 이후에 이제 육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육신 속에는 오행의 특성이 들어가야 돼요. 오행의 특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특성 속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하는 거지 속에 있는 이제 그 심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의 특성을 하는 이유는 저 관계를 해설하기 위한 거예요. 오행의 특성을 하기 위한 것은 육신의 관계를 해설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육신의 생화극제를 통해서 경쟁과 검증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쟁력은 있는가, 뭐 이렇게 검증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어떻게 내가 보완을 해 나가야 될지, 퇴화하거나 불급한 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보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지만 일간의 역할에서 부실하면, 일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육신의 특성을 먼저 알고 나서 육신의 관계는 이제 가령 식신이다 그러면 식신은 상생도 하고 상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으로 관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식신이다 그러면 식신이 편제를 보면은 상생을 하겠죠. 그리고 편관을 보면 상극을 해요. 이게 이제 상생 상극인데, 식신이 편제를 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극을 해야 돼요. 가령 식신 생제 하잖아요. 그럼 요 생제라고 하는 것은 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제.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 그러면 식신 편제를 하고 나면은 편인을 제화를 해야 돼요. 편인을. 그러니까 반드시 생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극을 해야 돼요. 극. 이 극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제화라 그래요. 제화. 제화라고 하고요. 식신이 편제를 생하는 것을 설화라고 해요.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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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편제가 식신의 생을 받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생화라고 해요. 생화. 생화. 그러니까 식신이 편제를 생하는 것을 설화. 내가 능력을 쓴다는 의미세요. 능력을 쓴다. 그러면 편제 입장에서는 내가 정보를 받은 거죠. 식신에게. 뭔가를 배운 거죠. 생활을 받았으니까 준비를 한 것이고 정보를 받은 것이고 뭔가를 내가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상극을 하러 가요. 이 상극을 하러 가는 게 이게 이제 경쟁이에요. 경쟁. 경쟁과 검증 중에서 내가 이제 요거는 재극인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요거는 경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경쟁. 그런데 만약에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식신을 생했다. 그래서 식신을 이제 제화를 하거나 상극을 하거나, 식신 입장에서 상극을 받는 거잖아요. 상극을 받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검증이라고 해요. 검증받는다 이래요. 검증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상극을 하러 가는 것은 경쟁하러 가는 거고, 내가 상극을 받는 것은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과 경쟁과 이제 그 검증이란 말이 육신에서는 많이 나와요. 내가 상극을 하러 가느냐, 상극을 받느냐, 즉 말해서 내가 검증을 받느냐, 경쟁을 하러 가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신이 이렇게 편제를 생하면 편인을 제화한다. 이거는 이제 공식이에요. 무조건 공식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식신이 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편관을 만날 수가 있잖아. 그렇죠? 편관을 만나게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식신제살이라고 해요. 제살. 식신제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식신이 편관을 이제 상극했죠. 제사를 했어요. 제사를 하고 나면은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비견이 생겨요. 비견이 생겨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식신생제해서 편인을 제어하고 나면은 뭐가 살아나느냐 그러면 식신이 살아나요. 다시 식신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식신생제가 다시 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해를 이제 천천히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자, 식신생제, 내 사주에 식신생제가 되어 있어요. 식신생제가 내 사주에 되어 있으면 나는 뭐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편인이 운에 쏘기를 기다려야 돼요. 편인이. 그 내 사주에 뭐 편인까지 구비가 된 사람도 있을 테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사주에 식신이 있고 편제가 있으면 무조건 편인이 운에 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면은 식신생제 제극인을 한단 말이에요. 제극인을 하면 편인이 상극을 받으니까, 편인이 상극을 받으니까 식신을 생하지 못하겠죠. 식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식신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편인이 식신을 상극해서 어떻게 도식한다, 탈식한다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식신이 편제를 생해서 편제가 편인을 제화를 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건 식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에 있는 식신생재의 그 글자의 식신생재와 편제가 재화를 하고 나서 생겨난 식신생재의 그 가치가 하여튼 3배에서 한 10배 차이가 나요. 3배에서 10배. 그냥 요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내가 오늘 일한 것만큼 받았다면은, 편제를 재화를 해서 생겨났다는 것은, 이 편인을 재화를 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아서, 이 시장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가 생겨났느냐 그러면 어떤 그 지적 재산권, 뭔가 안전자산권,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뭐 특허를 받았다,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에 있는 식신생재가 편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나는 식신생재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고요. 편인을 재화를 해서 식신이 다시 살아나서 식신생재를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식신생재에서 받은 능력의 3배에서 6배, 10배가 수익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신이 제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식신은 제사를 하기 이전에 비견의 생을 받아야 돼요. 비견의 생을 받은 식신이 살을 재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식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신의 모습이 비견을 통해서 식신이 이제 생을 받느냐, 아니면 일간에 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간이 근이 튼튼해 가지고 식신을 생하느냐. 이제 이 식신을 생하는 방법이, 식신이 생을 받는 방법이 비견을 통해서 생을 받거나 근을 통해서 생을 받아야 되니까 식신격은 반드시 근왕해야 되거나 비견으로 왕해야 돼요. 비견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식신격은. 그러니까 이 식신이 비견의 생을 받고 나서 평관이라고 하는 살을 재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비견이 살아난 거예요. 그 평관이 뭐예요? 뭐를 생각하죠? 원래 비견을 생각하잖아요. 평관이 비견을 생각하고 편인이 식신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식신이 평관을 생각하는 순간 이 평관은 비견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견이 살아나서 다시 식신을 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을 세운다 이래요. 공을 세우는데 무슨 공을 세우느냐? 비견 식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미래에 올 재난, 뭐 천재지변, 가난, 병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재난이 오니까 식신이 딱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 재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게, 비견이 살아난 건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 더 쉽게 요즘을 이제 비교로 한다 그러면 그 이제 그 코로나19가 한창 이제 창궐 하잖아요. 그러면 비견식신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백신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이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탁 해가지고 살을 이제 싹 눌리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없어지고 살아난 건 뭐예요? 국민들을 구한 거죠. 비견이라는 국민들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런데 비견이 살아나야 내 공이 알려지고 그 공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만약에 비견이 없으면, 비견이 없는 만약에 근으로다가 식신을 생했다. 그랬는데 제사를 했다. 이거는 비견을 구한 게 아니고 나를 구한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를 구한 거냐, 주변에 있는 백성들, 내 주변에 있는 직원들, 뭐 우리 마을 뭐 전체를 구했느냐, 즉 이제 나를 구했느냐 타인을 구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공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 육신에 요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육신의 이제 생화극제예요. 생화극제. 그리고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처음서부터 요걸 연습을 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을 하지, 그냥 이걸 뭐 생제한다 뭐 제사한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생화극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0년 20년 공부해도 이 생화극제를 사람들이 못해요. 그러면 원래 운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편인운이 왔다, 편인운이 와서 임수가 편인이다, 그러면 이제 식신생제를 했다. 식신생제를 했다 그러면 뭐야, 이제 이게 뭐 병화나 이제 정화일간이 이렇게 되겠죠. 병화일간이 무토를 이제 이렇게 해서, 무토가 식신이고 병화가 일간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인이 와서 제화를 했다. 원래? 그럼 원래 병화일간이 무토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원래는 무조건 제화를 하는 운이란 말이에요. 제화를.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살아나느냐 그러면 식신이 살아나죠. 그 식신생제, 이게 식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병화일간이 아니라 간목일간이 병화라는 식신을 통해서 무토라는 편제를 생해서, 그래서 편제가 편인을 제화를 했어요. 편인을 제화를 하니까 뭐가 살아나요? 식신이 살아났어요. 식신이. 그럼 원래 운이 임수가 왔으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임수가 왔으니까 편인운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 사주에 이렇게 식신생제를 하고 있으면 원래가 편인운이 아니고 식신운이에요. 그 식신격이면은 원래가 격이 살아나는 운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통변이 완전히 달라져요. 임수 편인운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생화극제를 안 하면 편인이 와서 도식을 한다, 편인이 와서 뭐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생상극이 딱 이렇게 간목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식신생제가 되어 있어서 식신생제를 받은 편제가 임수를 제화를 했다 그러면 원래 운은 식신운이다. 식신이 살아나는 운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훈련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를 계속 몇 달만 연습하면은 여러분들 생화극제를 그냥 돌리게 되면은, 지금 뭐 서울 같은 데서도 생화극제를 돌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철학원 20년 한 사람들도 이거를 못해요. 왜? 처음부터 이거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연습을 해야 내한테 배운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편제를 생하지 않았다. 식신이 편제를 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편인에게 상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생제를 하지 않았으면 편인이 그때는 식신을 탈식을 하거나 도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길흉이 나누어지죠. 내가 식신격인데 비견의 생을 받아서 혹은 일간의 생을 받아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 올 재난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살을 또 제화를 딱 했다. 살을 제화하면 살은 항상 비견을 상극해요. 그런데 이 살을 식신이 딱 제사를 하고 나면은 살이 비견을 상극하지 못하죠. 그러면 비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 행정고시를 봐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열심히 행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살이 왔어요. 이제 뭐야, 상극하러 가는 거죠. 상극하러 가는 거잖아요. 경쟁하러 가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살이 왔다는 그러면 그해 드디어 내가 준비한 것을 쓸 날이 왔다. 내가 그동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 볼 날이 왔다예요.
그럼 가서 이제 시험을 봐서 비견이 살아나면은 합격을 한 거예요. 비견이 살아나면. 공을 세운 거죠. 일단은 이제 비견식신만 되어 있으면, 살만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마치 내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볼 날이 와야, 시험 날짜가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살이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백신을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이 코로나가 안 오면은, 살이 안 오면 내가 준비한 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보험을 앞으로 이제 병들면 내가 다 먹으려고 보험을 9개, 10개 들었어요. 살이 안 와. 20년을 넣어도 보험은 탈 일이 없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예. 그 오행도 왜 그 지정간에 있을 때 배합을 맞출 때는 쓸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육신에서도 예를 들어 재성이 지정간에 있으면 가능한가요? 예. 식신생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식신격 같으면 천간이 천간을 생하는 걸로 보고요. 나중에 이제 상극할 때, 네. 상극할 때 재성이 천간에 있느냐, 인성이 천간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질문 시간에 하세요. 더 상세하게 해줄 테니까. 지금은 네.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식신생제가 비견이 식신을 생해서 살이 있는데, 요렇게 되면 이제 살을 지어야 하는데, 비견이 있는데, 살은 있고, 비견은 있고, 식신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신이 없으니까 살은 당연히 비견을 상극하겠죠. 상극을 하는데, 비견은 식신이 없으니까 막을 도리가 없어요. 만약에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한 30년을 했는데 이 살은 있는데 식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살이 이제 편관이 와가지고 비견을 이제 상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신이 살을 제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때는 이제 비견이 이제 그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거나 배우자 입장에서 남편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살을 못 제했으니까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혼의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하고 30년 동안 살면서 이런 대우 받으려고 살았냐? 내 인생 30년 헛살았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식신이 있는데, 만약에 편관이 없는 식신은 또 있어요. 식신은 있는데 편관이 없어요. 편관이 있고 식신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일간이 식신을 생했는데, 비견이 식신은 열심히 생했는데, 편관이 운에 사주에도 그 운에서도 안 온다. 그러면은 이 배우자는 영원히 그 배우자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왜 없느냐? 비견의 생활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살이 없으면은 비견의 식신을 생하지를 않아요. 그 말은 부인이 없다는 말은 진짜 부인이 호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부인 역할을 대우를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남편이라면 부인이 있지만 부인이 나를 한 번도 남편 대우를 해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식신은 있는데 살이 없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화극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비견식신을 생해서 살을 지했으면 비견이 살아나서 공을 세우는 긍정적인 효과. 두 번째는 비견은 있고 살은 있는데 식신이 없을 때 부작용. 비견과 살은 있는데 비견과 식신은 있는데 살이 없는 문제.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생을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상극을 받게 돼 있어요. 상생을 받지 못하면 상극을 받게 돼 있고, 상생을 하고 나서 상극을 하는 것을 상극이라 그러지 않고 재라 그래요. 재화라 그래요. 재화라 그러고요.
만약에 내가 상생을 받지 않고 상극을 했다. 상생을 받지 않고 상극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살이 살아나서 비견을 상극해버려요. 상생을 받지 않았다. 그럼 목적이 있잖아요. 식신이 살을 제어하는 것은 비견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비견이 없으니까 근으로 했으니까 나를 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신이 비견도 없고 근도 약해가지고 일간의 생도 비견의 생도 받지 못한 식신이 살을 상극해요. 이건 제화가 아니에요. 상극이에요. 다른 말로 이걸 극제라 그래요. 극제. 극제. 극제하고 제화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제화하고. 제화는 상생을 하고 나서, 상생을 받고 나서 이거를 상극하는 걸 제화라고 하고, 식신이 있지만 일간이 근도 약하고 비견도 없고, 그러니까 식신이 정상적으로 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을 갖다가 상극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극제라고 해요. 극제. 이때는 살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비견을 이제 극해요. 왜? 식신이 비견이 없으니까 비견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사주에 나는 비견이 없는데요. 없어도 관계없어요. 없어도 상극당해요. 오행에서는 없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유용, 무용, 뭐 이렇게 대용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육신에서는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이 사주에 없어도 나가면 관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자체가 있고 우리가 학교를 다녔고, 인성이 내 사주에 없지만은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는, 사회라는 그 틀에서는 우리 사주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사주에 비견이 없으니까 살이 와도 비견을 상극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적이 뭐냐? 식신이 살을 제하는 목적은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다. 비견이란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다. 비견이 없고 근황하면 나를 구하기 위함이다. 나를 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식신생제를 받은 재성이 편인을 재화를 해야 이 편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적재산권, 안전자산권, 뭐 특허 이런 게 브랜드 이런 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편제가 식신의 생을 받지 못하고 편인을 이제 재화했다. 그건 제극인. 그거는 이제 그 식신생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제 그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그거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밑에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가는 쿠데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요. 제극인을 당함으로 해서 아내가 그 시댁을 이제 구박하는 것과 같아요. 왜? 식신생제를 안 받았으니까. 식신생제를 안 받다면 남편으로부터 나는 보호를 못 받았으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제극인. 옛날에는 이제 제극인을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식신생제, 재생관하고 관인상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제극인을 한다는 것은 식신생제를 받은 것은 내가 이거는 부로 가는 거예요. 부. 제극인을 하게 되면 이런 걸로 이제 부해지는 거고, 식신제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귀로 가는 거예요. 공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귀하게 지위가 높아지는 거고, 내가 이제 이름이 이제 높게 나는 거지만, 요거 식신생제 제극인은 요거는 이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먹을 수 있는 재산을 내가 이제 누릴 수가 있는, 요거는 부로 가는 거고, 요거는 귀로 가는 거예요. 귀로 가는 건데, 반드시 편인이 살아나서 다시 식신이 살아나서 식신생제를 해야지. 식신의 생을 받지 않는 재성이 편인을 상극했다. 그거는 이제 제극인인데, 이제 그거는 탐재개인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뭐 정제정인만 탐재개인이 아니라 그냥 이것도 이제 편재 편인도 탐재개인이에요. 탐재개인이고, 식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으니까 이 편인은 식신을 상극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탈식이라고 하죠. 탈식이라고 하고, 편재가 편인을 상극하는 운은 제극인 운이라고 해요. 생제를 받았으면은 식신운이라고 하죠. 생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극제가 제극이 되는 거예요. 이 생화극제가
참 중요해요. 머리 아픈가요? 아직은 머리 안 아프죠? 2개밖에 안 해서. 일단은 식신은 편제를 이렇게 생만 하고 있으면 편인 운만 기다리면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편인이 들어오면 제극기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식신이 편제를 생하는 관계는 자기의 역량을 세상에 내놔서, 자기 역량을 세상에 내놨는데 편에다가 내놨잖아요. 정인이 아니고 편인에다가 내놨어요. 편인에다가. 편제가 편인에다가 내놨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놓은 게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놨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자에다가 내놨다면, 뭐 정인, 그러죠. 뭐 정관, 뭐 정제, 뭐 이런 식으로 정자에게 내놨다면은, 그걸 좋아하는 상가에 내는 거예요. 제극인이, 그때는 이렇게 제극인이 되면 제인교잡이라고 해서 합이 되잖아요. 합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편자가 들어간 건 같이 양과 양이기 때문에,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능력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설득하는 과정이 즉 말해서 수고로움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수고로움이. 그래서 설득이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되죠. 어떨 때는 10번, 20번씩 찾아가서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제 생화극제를 마치고 나면은 격국으로 넘어갈 때는 아주 쉬워요. 격국은 그냥 눈 감고 해도 해요. 식은 죽 먹기. 이것만 완성하고 나면. 그럼 이제 육신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육신 시간이에요. 육신 시간인데, 육신이라는 것은 상생도 있고 상극도 있고, 그렇죠? 상합이라는 것도 있고 합파라는 것도 있고 합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생, 상극, 상합, 합화, 합거, 이게 5가지가 이제 육신에서는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공부할 때 요 5가지 기초를 떼고 가야 돼요. 오행에서 이제 지난주에 오행에서 공부하면서 암기사항을 이제 있어서 그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듯이, 육신에서도 이 구성 요건을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집중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상황극제를 이제 임상하면서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혼자서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육신은 자기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하는 게 있고요. 조율을 한다라는 것은 뭐 업부용신이 되겠죠. 조율한다. 뭔가 잘못된 것을 조율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맞게 조율을 하는 게 있고 환경에 맞게 조율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맞게 조율을 하는 것을 겁제라고 해요. 겁제. 아니. 자기 자신에게 맞게 조율을 하는 것을 비견이라고 해요. 비견.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하는 것을 겁제라고 해요. 비견은 내 자신한테 맞게 조율을 한다. 겁제는 상황에 맞게 조율한다. 일단 그냥 상황에 맞게 조율한다. 비견, 겁제, 비겁 이러면 돼요. 비겁은 항상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하는 능력이 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 가지고는 또 인성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편인이 있어야 되고요. 편인이 있어야 되고,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정인이 있어야 돼요. 편인이라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면은 안 하는 사람이고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이라고 하면은 발벗고 나서서 해줘요. 그 인성은 스스로 일을 행하기 위한 실력인데 내 일을 하느냐, 남의 일을 해주기를 좋아하느냐, 내 일이 아니면 안 하는 편인이냐, 내 일은 안 해도 남의 일이라 그러면 발벗고 나서는 정인이냐, 요 이제 특성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신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하는 능력이에요. 일하는 능력. 그리고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환경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상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시키는 자기 일을 해내는 것, 내가 능력을 만들어 가지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상관, 내가 알아서 내 일을 하는 사람은 식신. 그리고 나서 관살이라는 게 있죠. 관살.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시기관이에요. 지시기관. 우리에게 일을 지시하는 것. 감독기관. 어떠한 일정한 룰이 들어가 있고요. 규정과 규칙이 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관에 하는 모든 일에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시를 하는데 평관은 우리더러 의무를 다하라고 해요. 의무를 다하라고 지시를 하고요. 정관은 우리에게 권리를 찾아가라는 지시를 해요. 그래서 정관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권리가 돌아와요. 근데 평관에 있는 사람은 의무를 다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그거는 권리가 아니라 잘려요. 그래서 평관에 있는 사람은 항상 말하는 투가 저한테 시킬 일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항상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이제 평관에게는 말을 해야 되고, 정관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래요. 똑같은 말인데 묘하게 차이가 나요. 달라요. 그러니까 평관이 시키는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전체가 공멸해요. 전체가 공멸하고, 정관이 지시한 것을 듣지 않으면은 그건 그 개인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만 이제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데, 전체가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데, 네가 잘못하면 나도 잘못돼. 네가 그렇게 하면 그 영향이 내한테까지 와. 이런 거 평관이에요. 평관. 그래서 평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건 사회적 범죄가 되고요. 정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개인적 범죄예요. 그래서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규칙을 말하는 것이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을 세상의 모든 재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화에도 규정에 맞게 각자 개인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분배의 원칙. 그러면 정제는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요. 일한 만큼 가져가지만 편제는 남보다가 더 잘한 만큼 가져가요. 그러니까 편제는 항상 뭐예요? 경쟁을 거쳐야 돼요. 아까 편제는 뭐라고 했죠? 편인을 재화를 해야 된다듯이 항상 편제는 경쟁을 거쳐야 되고, 정제는 내가 상관생제한 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상관생제 재생관 쓰고 한 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제가 정관을 생해서 재생관, 그리고 편제가 정관을 생하는 것도 있죠.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재생관과 편제가 정관을 생하는 재생관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정제는 내가 일한 만큼만 가져오지만, 편제는 남들보다가 더 잘한 만큼, 항상 남들보다 잘한 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는 늘 비교를 당하고 산다. 남들한테 비교를 당하고 사는 것은 편제다. 요게 이제 육신의 어떤 거 구성이거든요. 육신의 구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신의 관계를 이제 해설을 하는데, 육신의 구성 중에서 이 특성이라는 말이 이제 구성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구성이 이제 특성이 구성이라는 말인데,
이 구성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육신의 관계에서는 내가 있고 외가 있어요. 내가 있고 외가 있어요. 안이 있고 밖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일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육신의 구성 중에서 자기구역,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건 자기구역, 내적 구역.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것은 인성, 그리고 이제 비겁, 일간이죠. 이거는 일간 그랬죠. 일간하고 같은 그룹이에요. 식상. 요게 이제 내적 그룹이에요. 내적 그룹. 요 세 가지를 하나, 둘, 세 가지를 일간의 내적 구역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 일간이 뭐예요? 일간의 행위가 어디 들어있어요? 인성에 들어있고 비겁에 들어있고 식성에 들어있어요. 그 일간을 나라고 하면 안 되죠. 일간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먼저 보면 상승상극 출발하면 일간을 기준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간의 행위가 인성으로 행위를 했는지 비겁으로 행위를 했는지 식상으로 행위했는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일간이 이제 하는 일은 재성을 취하러 가고 관살을 취하러 가요. 그러니까 관살이 시키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고 재성을 취하러 가는 것이 일간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게는 관살한테는 뭐예요? 시키는 걸, 관살이 시키는 거를 하러 가는 거죠. 재성한테는 내가 그 주는 거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재성한테는. 그러면 관살한테 식상이 일을 하러 갔는지 인성이 일을 하러 갔는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준다 그랬는데 그 재성을 받으러 가려면 인성으로 받으러 갔는지 식상으로 받으러 갔는지 이걸 조정하는 것을 육신관계 해설이라고 해요. 그럼 육신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구분은 알겠지만 일간을 기준으로 관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요. 일간을 기준으로 이제 뭐 일간이 생하는 건 식신, 뭐 편재 이건 다 아시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일간은 이제 그 뭐냐 그러면 육신을 표출하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이게 이 기준점이지 이게 일간이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일간의 행위는 이게 일간의 행위예요. 여기에서 일간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친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 관계예요. 사회관계. 사회적 관계를 말하고요. 육친이라는 게 있어요. 육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가정적 관계, 가정적 관계, 가족관계. 그러니까 요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요거는 인성을 기준으로 해요. 요건 인성을 기준으로 해요. 요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요거는 인성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생하는 것은 자식, 극하는 거는 뭐 부부, 남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재생과는 부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어떤 그 기준은 일간으로 하지만 육친이라고 하는 가족의 출발은 인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일간의 상생상극으로 구분만 할 뿐이지 일의 발생은 격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격국부터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상생상극의 출발점은 격이다. 격국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식신격이다 그러면 식신부터 상생상극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간부터가 아니고 식신부터 상생상극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격을 구분을 해야 상생상극의 출발점을, 그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간부터 상생상극을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격부터, 무슨 격이다 하면 그 격부터 시작해요. 만약에 정제격인데 뭐 편인이 일간을 잘 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제격하고 편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 천간에 뭐 편인이 일간을 생하고 편인이 뭐 식신을 도식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정제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격을 중심으로 출발을 해야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격을 납입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혀 엉뚱한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사고는 격으로부터 출발해서 상생상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움직이는 것과 정지한 것이 있어요. 움직이는 육신, 정지된 육신. 움직이는 것과 정지한 것이 있는데,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정지한 것이 있죠. 정지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가다가 걸어가다가 뭔가 이렇게 가다가 멈추었다는 뜻이죠. 정지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 보니까 정지적 개념, 그러니까 고정적 개념이라고 해도 돼요. 정지적 개념, 고정적 개념. 그러니까 멈춘다, 고정한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정이 되어 있다. 지정이 되어 있다.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나날이 발전을 해서 가문을 만들고 쓸만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해서 편이라고 해요. 편.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있다. 이게 치우칠 편자거든요. 한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한쪽에 있다는 말은 뭐냐, 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관할한다는 뜻이에요. 정해진 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은 편이에요. 물론 더 발전시키려고 하다가 다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퇴보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망할 수도 있듯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퇴보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정해진 룰, 정해진 규칙, 정이 있는 조직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이에요. 그래서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정이라고 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다르면 정이에요. 그러니까 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계속 변하는 것이고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하는 종목이 있는데 식신이라는 게 있고 비견이라는 게 있죠. 식신이라는 게 있고 비견이라는 게 있고 편인이라는 게 있고 편관이라는 게 있어요. 편인, 편관, 편재, 다 이거 편자죠. 편자. 다 편자죠. 요거는 이제 편자가 들어있지 않아요. 편자가 들어있지 않지만 요게 다 같은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 변한다. 음양이 다 같잖아요. 음양이 같은 거죠. 근데 이것들은, 이 육신들은 전부 다 이제 움직이는 것들인데, 방법론은 그 이제 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네 글자, 식신과 비견이 있어요. 그리고 편에는 재가 들어있고, 인이 들어있고, 관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제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뭐냐, 그럼 종목이에요, 종목. 변화를 하는데 어떤 종목이 변화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종목이에요. 가령 정인이다, 내가 정인이다. 그럼 도서관에서 내가 일을 하는 이제 사서다 이러면은 정인이 하는 일은 대개 이제 도서 목록을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한다면은 편인이 하는 일은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서적이나 지난 자료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일을 해요. 그건 왜? 변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정편인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이 있는 상사를 만났다.
뭐 편제든 편관이든 편인이든 편이 있는 상사를 만났다 그러면 일하는 방식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정자라고 하는 고정적 개념은 실패율이 적고 편자라고 하는 변화적 개념은 성공과 실패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군인이라면 정하고 편하고 어디가 어울릴 것 같아요? 편이 나을 것 같죠? 왜? 변화해야 되니까. 전술과 전략은 항상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이라고 하면은 정관이냐 편관이냐 중에서 편관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 모든 육신을 바라보는 고정관념,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를 이제 생각의 한계에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육신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시각으로 부부 사이를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정자가 들어간 정관, 정제, 뭐 정인, 상관 이런 이제 겁제 이런 정자가 들어간 사람이 식당을 한다면은 한 가지 메뉴만 고집하겠죠. 뭐 원조집, 뭐 설렁탕, 뭐 원조회 한 가지 메뉴만 고집하겠죠. 편자가 식당을 하면 메뉴 변화를 계속 추구를 해요. 이게 이제 편자와 정자에 대한 기초예요. 일단 정제가 뭐냐 편제가 뭐냐라고 하는 그 이해를 하기 위한 이게 기초 단위의 이제 수업이에요. 그 정과 편을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해라. 편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적 개념이다.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 개념이다. 그리고 정지적 개념이라는 게 거기에 플러스가 된다. 이게 고정적 정지적 개념이다. 정지라고 하는 것은 지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어요. 마치 헌법에서는 어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뭐 행복 추구권을 지정해 놨죠. 그렇듯이 이제 지정해 놓은 건 다 정이에요. 정. 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변화를 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있고 변화하는 게 있고 고정된 것이 있다. 정에서는 뭐야? 정에서는 뭐 상관이 이제 정에 들어가요. 이게 편이라면은 이게 이제 이게 변화적 개념이라면 이거는 이제 고정적 개념이죠. 이게 정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있고 뭐 겁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정인이 있고 정관이 있고 정제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정의 개념이에요.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이제 이 정그룹들은 고집이 세고 되게 보수적이고 꼰대 그룹이에요. 정으로만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타협이나 흥정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자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정과 편이 교차로 다르게 상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정제니까 정관만 생하는 게 아니라 정제가 편관을 생할 수도 있고 편관이 정인을 생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변할 때는 근본적인 사고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고정값을 이제 섞어 놓아야 돼요. 요렇게 된 것이 이제 고정값이라면은 이게 이제 고정값이 이제 막 섞여져야 된다는 거죠. 고정된 정이 변화하는 편을 생한다면은 정으로부터 상생을 받은 편은 바로 정으로 바뀌게 돼요. 무슨 정인지 알죠? 고정된 정이 달라지는 편을 계속 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정이 달라지는 편을 흔들어서 상생해서 달라지게 이제 할 수가 있다. 편과 편은 계속 변화해서 발전한다는 의미죠. 편과 편은 계속 이제 변화해서 발전한다. 즉 움직이는 것과 정지된 것에 대한 정과 편으로 구분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육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는데 항상 생을 하는 쪽이 생을 하고 하는 쪽이 생을 받는 쪽이 생을 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육신에서 통변할 때는 직업의 변화, 적성의 변화, 뭐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오행도 둘로 쪼개서 설명하잖아요. 목이라고 하면 갑을목, 갑목이, 을목이 이렇게 나누듯이 육신도 음양이 다르니까 이렇게 둘로 쪼개서 이제 보는데, 하나의 육신은 생화를 하는데 생화가 짝이거나 또 하나의 육신은 설화가 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만약에 겁재가 있어요. 겁재의 짝은 뭐냐 그러면 정인이 겁재의 짝이에요. 정인이 겁재의 짝이에요. 그러면 정인은 뭐가 짝이냐? 정인은 뭐가 짝이냐 그러면 정관이 짝이에요. 정관이 짝이에요. 그러면 정관은 정제가 짝이에요. 정제가 짝이에요. 그러면 정제는 상관이 짝이에요. 상관은 겁재가 짝이에요. 즉 말해서 이렇게 설화를 해주는 것과 생화를 받는, 이거는 이제 생을 받으니까 생화라고 하고, 이건 생을 하니까 설화라고 해요. 설화를 하는 쪽과 생화를 받는 쪽에서 이렇게 짝인데, 겁재가 이제 상관을 생하니까 상관의 짝은 겁재예요. 정제는 상관의 생을 받으니까 상관의 짝은 정제예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인을 살려주는 거는, 자, 정인이 겁재를 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을 구하는 거는 겁재란 뜻이에요. 겁재. 겁재가 정제를 상극해서 정인을 살려줘야죠. 구해줘야죠. 그런데 만약에 정인이 겁재를 만나지를 못하면은, 이 겁재는 정인이라고 하는 정보, 지식이 없이 재성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궁겁정제라고 해서 이제 그 흉하게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요. 정인의 생을 받은 겁재가 정제를 제화해야 그 정제를 내거화 시키는 거예요. 겁재니까 뭐 정제잖아요. 경쟁이잖아요.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정인의 정보와 정인의 지식을 내가 알고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정인이 이 짝이 이제 여기서 겁재가 여기서 이제 생을 받으니까 이 겁재가 정인을 구하는 거예요. 겁재가 정제를 상극해주지 않으면 정인은 제거기를 당해서 이제 정인이 없어지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정인은 겁재를 이제 설화를 해줘야 돼요. 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도권을 누구가 잡느냐? 겁재가 이제 주도권을 잡죠. 겁재는 정인을 구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겁재가 만약에 정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정인을 만나지 못한 채로 상관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상관의 짝은 겁재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의 정보를 가지지 않고 겁재가 상관을 이제 생하러 가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실패할 확률이 90%가 넘어요. 겁재하고 상관이 만나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갑작스러운 결정, 무리한 투자, 뭔가 성급한 행동, 이런 걸로 인해서 망해요. 뭔가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그 정인이라고 하는 정보도 없이, 어떤 지식도 없이 바로 겁재가 상관한테 가서 생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일을 급하게 추진하려고요. 급하게 결정하려고. 한 번에 그냥 일확천금을 얻겠다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망할 수 있는 게 겁재와 상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겁재 입장에서는 내가 짝을 만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런데 짝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 가서 상관의 짝이 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짝을 만나서 내 짝을 내가 만나느냐, 내 짝을 만나지 못해서 남의 짝이 되어주러 가느냐, 이 주도권을 누구가 잡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는 겁재가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요. 왜? 나는 정인을 구해주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상관이 주도권을 잡죠. 상관이 뭐를 해서 경관을 해서 겁재를 구해줘야 되니까. 그 주도권을 누구가 잡느냐. 이제 이거가 이제 이제 그 짝이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겁재의 짝이 정인이듯이 비견의 짝은 또 요거는 이제 또 요 위에 편이에요. 편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의 짝은 식신이 되는 거예요. 식신. 자, 여기하고 차이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생을 받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짝이 됐어요. 짝이. 요 양간의 편자는 뭐냐 그러면 생을 하는 것이 짝이에요. 내가 생을 하는 것이 짝이고 여기는 내가 생을 받는 것이 짝이에요. 그 비견의 짝은 식신이에요. 식신의 짝은 편재예요. 편재. 편재의 짝은 편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돼요. 편재, 편관. 편관, 편인. 편인, 비견. 자, 앞에 것과 요 뒤에 게 서로 짝이에요. 여기 짝이고, 짝이고, 짝이고. 요거는 기준이 뭐예요? 앞에 거예요. 앞에 거. 앞에 거가, 이제, 주관자예요. 여기 거는 뒤에 것이 주관자죠. 생을 받는 놈이 주관자인데, 여기서는 생을 하는 놈이 주관자예요. 이거 지금 기초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통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겁재가 정인이 없다는 것은 겁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가령 간목이 비견이고, 간목이 비견이면은 을목은 겁재가 되죠. 을목이 겁재죠. 그러면 을목은 설화하는 게 짝이에요. 설화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을목이다 그러고 설화를 받는 게 짝이에요. 개수가 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간목이다 그러면 내가 생하는 게 짝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을목 입장에서는 개수와 이렇게 짝이 되고요. 간목 입장에서는 병화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짝이 없으면 그 육신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목은 이제 생화를 만나야, 생내주는 것을 만나야 이제 그 형식을 갖춰요. 자기 역할을 하게 되고 형식을 갖춰요. 그러니까 이 짝찾기라는 게 육신의 짝찾기를 꼭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겁재의 짝은 정인이다. 상관의 짝은 겁재다. 정재의 짝은 상관이다. 정관의 짝은 정재다. 정인의 짝은 정관이다. 정인과 정관 중에서는 정인이 주관자다. 뒤에 게 항상 주관자다. 이 뒤에 게 주관자다. 그 일에 대한 그 생을 해주는 것을 항상 구해주잖아요. 정인은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구하고, 정관은 겁재를 제해서 정재를 구하고, 그렇죠? 정재는 정인을 상극해서 상관을 구하고, 상관은 또 경관을 해가지고 겁재를 구하듯이 앞에 생해주는 것은 항상 내가 나를 구해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짝인데, 만약에 이 겁재가 상관이
겁재를 만나지 못하면은 정재를 만나가지고 남의 짝이 대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짝이 대주로. 그러니까 내 짝을 내가 만나느냐, 내가 남의 짝이 대주로 가느냐, 그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견은 이제 설화하는 게 내가 생을 해주는 게 짝이에요. 그래서 비견은 식신이 짝이고, 식신은 편재가 짝이고, 편재는 편관이 짝이고, 저 편관은 편인이 짝이 되겠죠. 그리고 편인은 비견이 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게 정관이라고 하는 짝을 만나지 못하면 겁재를 찾아가야 된다. 천상 내가 여기서 주도권을 버리고 겁재를 찾아가서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짝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짝을 찾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짝이 돼줘야 된다. 주객이 전도가 된다. 정인의 짝은 정관이고, 그렇죠? 편인의 짝은 비견이에요. 편인의 짝은 비견이에요. 그러니까 편인이니까 일단은 편인은 내 능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짝을 가졌으면은, 정인이 정관이라는 짝을 가졌으면 내가 주관자가 되는데, 겁재를 만났다 그러면 겁재의 짝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도권을 누구가 잡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제 육신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이제 봐야죠. 요거를 이제 아는 것은 이제 육신의 관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짝의 특성이 어떻고, 주객이 전도되면은 어떤 방식이 일어나고, 편자와 정자의 속성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틀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안 돼요. 이거를 꼭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식신이 만약에 편재를 만났다 그러면 능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식신이 편재를 만났다 그러면 식신이 이제 뭐야, 능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왜? 편자라는 것은 항상 쉬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설득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식신이 편재를 생한다는 것은 즉 대외 협력, 대외 브리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편재가 식신을 만나면, 식신의 짝이 편재예요. 편재가 식신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식신이 장사를 하는데 편재가 고객인 것과 같아요. 그러면 편재가 먼저 주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이제 주문 생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데 일단은 이제 편재가 식신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식신이라는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 식신을 만나러 간다. 혹은 내가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신이라서 그 식신에게 내가 필요한 물건을 부탁하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통변을 하는데, 편자인지 정자인지, 그러니까 변화하는 건지 고정된 건지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편자가 움직였다 그러면 그건 신상품이에요. 움직였으니까. 내가 편재가 식신한테 갔느냐, 편재가 상관한테 갔느냐, 편재가 식신한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의 짝은 편재지만 편재의 짝은 편관이거든요. 그 식신은 짝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간 거는 내가 뭔가를 이제 부탁을 하러 갔어요. 뭔가 내가 필요한 거를 부탁을 하러 갔어요. 식신은 이제 파는 사람, 뭔가 능력을 내놓을 사람, 나는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 편재는 그러니까 식신한테 갔다. 그러면 이거는 편자 그룹이잖아요. 그럼 뭔가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업, 새로운 상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자한테 갔다면, 만약에 정제가 상관한테 갔다면 상황에 맞게 그냥 그대로 새로운, 그게 고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상품, 기존에 있던 상품,
그거를 그냥 상황에 맞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편자가 움직였다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거니까 새로운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신이라는 게 들어가줘야 돼요. 신상품, 신개발품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제가 편관을 만난다는 것은, 편제가 이제 편관을 만나잖아요. 편제가 편관을 만나는 것은 편제가 식신을 만나서 이제 그 뭔가에 대한 결과를 편관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편제가 식신을 만나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면은 그거를 편관을 만나서 그것을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해요. 이거 의무조항이라고 해요. 편제가 식신을 만나서 뭔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신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항상 편관한테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특허권, 뭐 상표권, 뭐 이런 거, 지적재산권 이런 게 법에 등록이 돼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게 보호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편제는 편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편제가 편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것은 항상 편자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설득을 해야 되니까 긍정값이라는 게 있어요. 긍정값이. 편이 이제 편을 생각하지만 그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엄마인데 편인이에요. 편인으로 된 엄마인데 내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나 어려워 죽겠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편인을 가진 엄마는 그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일단은 엄마 역할을 해요. 도와줘요. 근데 정자를 가진 정의는 어림도 없어요. 안 도와줘요. 편자가 징그럽게 인정머리가 없으면서도 징그럽게 인정머리가 있어요. 그 흥정값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흥정값. 그 인정이라고 하는 가격이 편자에는 들어있어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 뜻을 펼치겠다는 것도 편인이지만 그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내 뜻을 펼치는 것 속에는 인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편자는. 법에도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 아무리 무서워도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고 총을 또 피해가는 게 있어요. 피해가는 것이 있는데 칼끝이 아무리 날카롭다고 해도 무딘 것이 있듯이 편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냉정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는 인정이 들어있다. 그렇지만 정자는 아주 부드러운 것 같지만 어림도 없어요. 이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게 이제 정과 편의 이제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외로다가 먼저 구성을 해서 인나식상은 요거는 이제 내다. 그리고 재관은 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비급 식상으로 일간이 무장을 한 이후에 제를 취하러 가고 그 제를 취하러 가고 관이 시키는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 나는 관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성과 비급과 식상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재성을 취하러 가기 위해서 인성과 비급과 식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뭐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냐 그걸 이제 사주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생상극의 시작은 격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인격이다 그러면 정인격부터 상생을 해야지 상관격 상관부터 시작한다든가 뭐 비겁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격에 가서는 또 말을 바꿔요. 격에 가서 말을 바꾸는데 정인격이 내가 정인격인데 천간에 정제가 있어서 재극인을 해서 이제 그 정제가 내가 정인격인데 정제가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면 정인격이 파격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재극인을 해가지고
제거인을 했으니까 인성이 비겁을 생할 수가 없어요. 제거인을 당했으니까 정인의 짝은 뭐라 그랬어요? 겁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인은 겁제를 생해야 되는데 제거인을 맞아버렸으니까 겁제를 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정인은 어디로 가요? 상관한테로 가요. 상관한테로. 그래서 그걸 이도라고 해요. 이도. 그래서 파격이 되면은 이도부터 한다. 그러니까 직업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격이 성격이 되면은 이제 그 뭐 이렇게 공적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자기가 받은 의무를 그대로 하는데 파격이 되게 되면 이제 자기 의도대로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귀에서 부를 추구하는 사주, 뭐 부에서 귀를 추구하는 사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목적 의식이 바뀌어 버려요. 그걸 갖고 이제 파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파격이 되어서 이도를 했는데 그 이도를 해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도해 가지고 거기서 상생상극을 하는 거예요. 이도한 육신을 기준으로 상생상극을 해야 돼요. 가령 요거는 또 지워야 되겠네.